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2020년 새해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17%죠. 내 집 마련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하네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의 꿈이 내 집 마련일 겁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탄탄히 청약 통장부터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에 반해서 아까 만화에서 잠깐 나왔었죠.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른바 청약 꼼수를 부리는 악행 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걸까요, 김 변호사님? 그 시중에 부동산만 로또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네. 이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으로 무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자금이 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이 묻지마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첨이 되고 이 묻지마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게 이 자금 마련에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매수자도 리스크가 있지만 예. 큰 시세 차익을 크게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둠의 거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진행되는 거죠. 맞아요. 워낙에 당첨이 힘들다 보니까 또 이런 악행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이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벌금을 굉장히 높였다고 하거든요. 네, 이때까지는 불법 전매 같은 불법 행위가 있더라도 예. 벌금을 1,000만 원까지밖에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전적으로 불법 전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서 벌금이 낮으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불법 전매를 하거나 알선하다가 적발이 되거나 하면 불법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의 이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행위가 있다면 그 이익된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이익금이 3천만 원이었다 하면 최대의 9천만 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강력해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불법 거래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김 변호사님? 네, 이 불법 전매에는 주로 3가지 방법이 동원됩니다. 네. 첫 번째. 매수인 앞으로 약속금을 발행해서 교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양도담보 부동산 금전 소비대차 약정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주 이용되는 방법으로는 예. 매도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 이 3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께서 명심하셔야 할 것은 어떤 방법도 네. 완전한 방법은 없고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는 범죄에 불과한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점을 또 짚어주셨어요. 근데 불법 전매는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그 밖에 이후 부동산 거래가 좀 제한된다든지 뭐 그런 네. 부분들도 좀 있을까요? 네, 제한이 됩니다. 이 불법 전매가 적발이 되면 사업주체가 이 다시 소유권, 분양권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환수 조치를 취하면 불법 전매 매수인은 분양권을 환수당해서 예. 결국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벌금도 강력해졌고 뭐 거래 제한도 생기고 네. 그렇군요. 자,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끊기 위해 현행 법을 좀 상향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현재 불법 통장 불법 거래가 2015년에는 790여 건, 2016년에는 95건, 네. 2018년에는 30건, 2019년은 57건 등으로 총 973건이나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약 통장 불법 거래 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가 네. 이제 현재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문제는 불법 거래 청약 통장으로 당첨이 되면 그때에는 말씀드린 대로 주택 공급 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가 있고 예. 이후에는 최장 10년까지 청약 자격에 제한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러한 청약 자격 제한은 상당히 큰 이제 법적인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10년이나 청약통장 쓸 수 없다고 하니까 네.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이유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김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네, 청약 통장은 이 청약 금액보다 이 납입 금액보다 이 청약 가입 기간이 가장 높은 가점이 형성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브로커들 같은 경우는 이 청약 통장을 불법으로 구입하려고 할 때 가장 네. 선호하는 게 무주택자이면서 납입 금액이 이 적정액을 넘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기 가입자입니다. 기간이 오래된. 예, 그런 경우에는 청약 가점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통장이 주로 그 브로커들의 불법 변매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예. 15년간 400만 원을 납입한 통장이 이
브로커들한테 2천만 원에 거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여기에 만약 이 통장에다 추가로 1,500만 원을 납입하면 청약 가점이 예.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명심하셔야 할 것은 네. 이 청약 통장 이 불법 거래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리고 이런 중간 브로커 모두 처벌 대상이며 예. 이 청약 통장 거래를 알선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질문 드린 거 모두가 이게 범죄라는 사실 계속해서 변호사님 강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가 청약 신청장들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죠. 아까 만화에서도 네. 내 개인 신상을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뭐 걱정 많이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개인정보를 목적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뭐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설을 할 경우 물릴 수 있는 벌금도 또 네. 상향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업 주체는 당연히 개인정보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법 규칙,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2조 4항을 보시면 네. 동조 사망에 따라서 이제 사업 주체가 접수한 서류를 보관해야 되고 관계기관 요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이 서류를 다른 목적으로 영리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기존 벌금이 3천만 원이었다가 현재는 5천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 청약 통장 불법 거래를 비롯해서 위장 전입이나 위장 결혼, 또 청약 자격 양도 등 각종 꼼수가 좀 동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방법은 앞서 계속해서 강조해 드린 대로 불법이고요. 적발이 될 경우 청약 자격이 또 박탈된다고 하니까 정직한 방법으로 소중한 내 집 마련의 꿈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